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번 주는 동정민 앵커 대신 제가 진행을 합니다. 잠시 가라앉아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대장동 의혹 같은 다른 사건들과 따로 떼어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구조가 단순해서 단기간에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르면 내년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5개월 뒤 총선을 앞두고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위증교사 재판은 기존 대장동 백현동 재판과 합쳐서 진행할지 따로 떼어 진행할지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은 따로 심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이 없고 쟁점이 다르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대장동 백현동 재판과 합쳐지기를, 검찰 측은 별도 심리를 요구해왔습니다. 위증교사도 병합되면 재판 지연될 거란 지적도 있는데. 하지만 재판부는 분리 심리키로 한 가운데 통상적인 위증교사 재판처럼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 측 변호인들이 재판 준비하는 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 대표는 많게는 일주일에 3차례 법원에 출석하게 됩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입니다. 사건이 단순한 만큼 1심 재판 결과는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재판 진행 상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의혹 같은 다른 혐의들과 이 사건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재판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이 대표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재판 병합을 놓고 다퉈왔습니다. 먼저 이 대표 측은 진행 중인 재판만으로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재판 병합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범행으로 성남시장 재직 중 일어난 대장동 사건과 시기와 내용이 다르다며 분리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의 병합 요구가 재판 지연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쟁점이 다르고 사건 분량에 비춰봤을 때 사건을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재판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구조가 단순하고 앞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 대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 당시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당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재판까지 별도로 받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이동훈 기자, 사회부 손인혜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이 기자, 이 재판 분리 소식에 이재명 대표 측 반응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이 대표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이 대표 측은 재판이 합쳐져야 방어권이 온전히 보장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로따로 재판받는 것보다 대장동과 위증교사 사건을 함께 재판받아야 변호사들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판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이 나눠지면서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날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 2, 3회 정도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데 추가로 출석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총선을 앞둔 당대표 입장에선
당무를 수행하는 데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송 기자, 그렇다면은 이 대표의 전략이 먹히지 않은 거군요. 네, 애초 검찰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을 합쳐달라고 한 게 재판 지연 전략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바꿔 말하면 별도로 심리할 경우 재판이 빨리 진행된다는 뜻이겠죠.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내년 4월 총선인데요. 그 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선 여러 재판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일단 유죄 판단을 끌어내는 게 유리합니다. 대장동, 백현동 재판의 경우 사건 규모를 봤을 때 1심 결론에 이르는데 3년 넘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거든요. 한 가지 혐의에서라도 유죄가 나오면 정치 수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남은 수사의 동력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검찰이 자신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음성이 담긴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에는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평소 텔레그램으로 통화해서 통화 녹음을 남기지 않는 데 반해서 녹취가 남아있는 이번 사건을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그렇다면 높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네,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는지 아닌지만 밝히면 되니까 대장동이나 백현동 사건에 비해서 사건 구조가 간단하죠. 통화 녹음 파일이 있고 증인도 자백한 상태입니다. 영장심사 때도 법원이 혐의가 소명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에 처해지고요. 법정 구속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에서 구속됐었지만 지금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구속하도록 바뀌었는데요. 다만 위증교사 사건에서 1심 유죄가 나오더라도 법정 구속은 구속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제1야당 대표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 이 대표 측도 이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면 이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네,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1심이라 이재명 대표가 당장 대표직을 잃거나 공천이 취소되거나 이 같은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죠.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할 수 있을지 총선을 지휘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1심 판결이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지만 당선 무효형이 아니면 검찰과 국민의힘을 향한 여론의 역풍도 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어떤 시점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특정 지지층의 결집을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유죄든 무죄든 총선을 앞둔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여야 모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재판이 되겠군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재판 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따로 재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말을 아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오후 고위 전략회의 후 재판 분리에 대해 전혀 논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 최고위원도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국회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벌써부터 치열한 예산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표 예산인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직장인을 상대로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하겠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직장인들의 식대를 최대 10%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온누리 상품권 관련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고 전통시장 등 일부 가맹점에 한정된 사용처도 일반 식당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직장인 식대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상품권은 액면가보다 10% 싸게 판매하는 만큼 직장인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식비를 10% 감면받는 효과가 생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을 7천억 원 증액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직장인 1,000만 명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지역화폐 7천억 원 예산으로 12조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맞춤형 지원과 새로운 기회 제공 등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심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도 확보해 민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5조 2천억 원 삭감으로 논란이 됐던 R&D 예산도 보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의 신형 기자재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민주당은 일부 정부 예산에 대한 대규모 감액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과 감사원, 대통령실에 대한 예산 심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두헌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소위 첫날, 민주당은 80억 원 규모의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오늘 법무부나 이런 특수활동비 또 특수경비에 대한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또 삭감할 건 삭감하고 그것들을 민생 예산으로. 민주당은 특활비가 성역이 된 느낌이라며 사용 내역 증빙이 있는 특활비와 증빙이 없는 특활비 비중을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특활비는 그 자체가 수사와 관련돼 기밀성이 요구된다며 구체적 수치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자료를 내지 않으면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도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자 국민의힘은 이 예산을 자르면 인사검증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깎아 민생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시급하지 않은 일에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을 바로잡겠습니다. 검찰 공판부 업무 추진비가 1,500% 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 짜서 되겠습니까? 모두 삭감해야 합니다. 예산을 늘리기 위해선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 권한으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논란이 된 검찰 특활비는 여야 간 이견으로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말 많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현행 주 52시간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에만 변화를 주기로 한 겁니다. 총선을 앞둔 부담감 탓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빈칸으로 남겼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일이 몰릴 때 일하고 없을 때 쉴 수 있는 유연화를 하자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필요한 업종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그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분기, 연 단위 등으로 운영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69시간 근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론 악화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대국민 설문조사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전체 업종에 적용하려던 근로시간 유연화를 일부 업종, 직종으로 제한하고 대상 업종과 근로시간 상한도 노사정대화에서 풀어가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때마침 한국노총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사회적 대화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었고요. 원래 한국노총은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6월 노총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 등을 이유로 경사노위를 이탈한 지 5개월 만입니다. 한국노총의 대화 복귀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법률적 명예회복을 언급했던 조국 전 장관은 아들의 입시 비리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 전 장관 측이 오늘 아들의 미국 대학 교수를 새로운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조 전 장관은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은 면한 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로 마지막 재판 일정이 정해진 상황인데 조 전 장관 측은 오늘 급하게 재판 일정을 잡고 아들의 미국 대학 담당 교수를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담당 교수가 해당 사건이 형사재판 대상이 됐다는 사실에 놀라했다며 재판 출석 의지가 있는 만큼 내년 2월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다음 달 예정인 결심 재판을 최소 2달 가까이 미뤄달라는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재판을 늦추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미 진술 외에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는 추가 증인 신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재판부는 교수의 서면 답변 제출을 제안했지만 조 전 장관 측은 회신에 2달은 걸린다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법정 구속을 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 2월에 재판이 추가로 열린다면 2심 선고는 4월 총선 이후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조 전 장관 측의 증인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놓고 여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재추진 방침에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안 철회를 받아줘서 여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을 막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을 심판하는 제도입니다. 철회 수리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고한다는 것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동의 절차 없이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를 결재해 여당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짬이가 되어 탄핵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 폭거입니다. 국민의힘은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접수하며 탄핵안이 재발이 될 경우 본회의 보고와 상정, 표결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윤 대통령의 방송 3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언론 탄압 정권 또는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 이런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최후 통첩을 예고했습니다.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에 호응하지 않는 당내 중진 의원들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다른 약을 쓰거나 맥까지 들겠다는 겁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 요구에 응답이 없는 당내 중진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실명은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경남 지역 중진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제가 새 분류의 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자꾸 다가와요. 그래서 뭐 경남에 그냥 남아 있겠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고.
인 위원장이 말한 새 부류는 스타가 될 만한 얼굴이 잘 알려진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인 위원장은 최후 통첩도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 초 정도는 조금 다른 약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움직일 준비해야 돼요. 저는 역할이 해야 될 일을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입장입니다. 다른 인터뷰에서는 매를 들겠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인 위원장이 말한 매, 즉 다른 약은 앞으로 발표할 혁신안을 통해 구체화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혁신위 내부에서는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의 출마 배제를 권고하는 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영남 스타, 대통령 측근 등으로 뭉뚱그려 표현됐던 희생의 대상을 명확히 분류해 더 강한 압박을 느끼게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가 끝나기 전 긍정적 신호를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혁신위 활동 종료 시점인 12월 중순 이후를 중진들의 결단 시점으로 못 박은 겁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공동모임을 출범시키면서 세력화에 나선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이 공동행동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른 비명계 의원을 모임에 합류시키면서 세를 불리고 친명계를 비판하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탈당을 시사하며 가칭 원칙과 상식 모임을 만들기로 한 비명계 의원들이 오늘 비공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재명 지도부를 비판해왔지만 앞으로는 공동행동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기존 이상민,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 이외에 윤영찬 의원도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추가 구성원을 모집하는 가운데 공동성명 초안문을 작성 중입니다. 며칠 내 한 2, 3일 내 아마 그때 이제 우리의 취지를 공동성명으로 낼 예정에 있는 것 같아요. 공동성명에는 친명일색 사당화에 대한 비판과 강성 지지층과의 단절 등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비명계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당 지도부는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직 어떤 의원들도 탈당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내부 의견을 조율하고 하는 것이 지도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명계 모임은 일단 내부 투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치 상황에 따라 탈당이나 제3지대 합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맞춤형 억제 전략이 10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한미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태극기와 성조기가 새겨진 와인색 넥타이를 메고 등장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에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의 두 장관이 혈맹 타이로 뭉친 겁니다. SCM을 마친 뒤 신 장관이 북한에만 유리한 합의라고 지적해온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Regarding the CMA, we had an opportunity to exchange views on this, and we agreed to stay in close consultation going forward. 미 국방수장의 9.19 합의에 대한 첫 언급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미국 측이 경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가 이번에 발표한 국방비전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북한을 한미의 공동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 맞춤형 억제 전략 TDS도 10년 만에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개정된 TDS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사용 가능성에 맞서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됐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신속한 탐지를 위해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을 활용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윤수민 정치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보이는데 저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XX입니다. 비속어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민영배 의원이 쓴 문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민 의원이 오늘 SNS에서 어이없는 XX는 정치를 누가 후지게 만들어라는 제목으로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라고 썼는데요. 민 의원, 자식, 사람, 인간, 분들, 집단 가운데 하나를 넣고 싶은데 잘 골라지지 않는다며 XX라고 쓴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동훈 사람, 한동훈 인간. 이런 건 좀 말이 어색하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한 장관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한 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거친 비판,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박진 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어린 놈이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 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네, 이런 원색 비난의 한 장관, 고압적 시대착오적 생각으로 이 대한민국 정치를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맞섰고 민 의원이 정치를 후지게 만든 건 한 장관이라고 재차 반박한 거죠. 네, 요즘 보면 이 탄핵 추진이 진행될수록 이 한 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이 입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거친 언어로 상대하면 같은 수준이 된다며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리 총선이 급해도 최소한의 품격은 지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를 후지게 만들지 말고 이성을 되찾길 바랍니다. 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이 후진 공방은 자제했으면 하네요. 자제했으면 합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보이는데 서대문구의 조력자 누굽니까? 네, 요새 종횡무진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조력자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바로 인 위원장의 수행실장 이성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입니다. 일단 함께 보실까요? 인 위원장 지난달 혁신위원장 임명 직후 첫 공식 일정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죠. 동그라미로 표시된 인물이 이성원 구청장 아들인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식 행사는 물론이고 개인 일정까지도 인 위원장을 근접거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 위원장 한때 서대문에 총선 출마한다 이 출마설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서대문구는 인 위원장이 32년째 근무 중인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 서대문구청장 아들이 수행실장까지 맡았다고 하니 서대문 출마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인 위원장 추후 정치 행보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병원을 이 일 마치고 돌아가면 돼요, 교수로. 저 특별한 정치적인 욕심 없습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추대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당신 이것만 하고 제발 집으로 돌아와. 한국에서는 여자 말을 들어야 돼요. 여성의 말이 틀림없어요. 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출마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혁신위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한때 잠시 출마를 생각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은 출마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수행실장이 인 위원장과 함께 다니는 것은 수행실장이 정치의 뜻이 있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인 위원장 스스로를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개인적 정치 욕심 대신 혁신 욕심이 넘쳤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중동 소식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대형 병원들을 하마스의 본거지로 지목하면서 집중 표적이 됐습니다. 병원들이 잇따라 폐쇄되고 책임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환자와 난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붉은 빛이 번쩍이고 잿빛 구름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본거지로 지목한 가자지구 최대 의료기관 알시파 병원 인근에서 어젯밤 폭발이 또 발생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650명의 환자와 병원으로 대피한 1,500명의 난민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의약품과 연료가 바닥나 병원은 폐쇄됐고 인큐베이터에 있던 미수가 6명이 숨졌습니다. 두 번째 대형 병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لأفراد ولدكاترة وممرضين قرروا ما يتركوا المرضى ويخلوا المستشفيات. 이스라엘 측은 병사들이 알시파 병원에 연료 300리터를 운반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병원 폐쇄의 책임을 하마스 측으로 돌렸습니다. הנהגת חמאס דרך משרד הבריאות של חמאס מונעת ומלחיצה את בית החולים לבוא ולקחת את הדלק. 하마스 측은 300리터는 병원을 30분도 가동할 수 없는 양이라며 환자에 대한 조롱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병원 공습 등을 문제 삼은 하마스 측이 인질 협상을 전격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نحمل المسؤولية عن مجزرة المشافي لكل من صمت أو تخاذل عن التحرك لإيقافها أو منعها أو تجريم الاحتلال ومحاسبة قادته. 워싱턴 포스트는 2007년부터 하마스가 알시파 병원 지하에 지휘본부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병원이 한때 하마스의 고문 장소로 이용됐다는 2015년 국제인권단체 보고서를 근거로 병원이 인간 방패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주장이 근거 없는 거짓말이라고 거듭 반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학구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재점령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물러서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 전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던 기자 뒤로 시뻘건 불빛이 번쩍입니다. 주민들은 병원 내부로 뛰어들어가지만 잠시 뒤 또 한 번의 포격이 이어집니다. 방송 진행자는 현장 기자에게 간곡히 안전을 당부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주요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병원 인근을 공격했습니다. 1,000명 넘는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있던 하마스 지휘관 중 한 명인 아흐마드 시암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축출한 뒤 가자 지구의 통치권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have to understand is that there has to be an overriding and overreaching Israeli military envelope because 그러나 미국은 다른 목소리를 내며 4가지 기본 원칙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 지구 재점령 등이 불가하다고 못 박았고 팔레스타인을 향해서는 테러 세력 근거지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레드라인을 명확히 한 겁니다. Over the long term, of course, the determination of how the West Bank and Gaza are governed will be up to the Palestinian people. 가자 지구의 미래 구상을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림입니다. 네, 술에 취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려던 10대 남성이 중간간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듯한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호텔 직원이 신고한 겁니다. 장우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성을 업은 채 골목에 들어선 남성. 여성은 몸이 축 늘어진 채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다시 골목을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남성이 비틀거리는 여성의 목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9일 새벽. 남성은 만취한 여성을 업고 호텔을 찾았지만 객실이 없어 다시 나왔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호텔 직원이 외부 CCTV를 통해 이들을 지켜봤는데 남성이 마치 목을 조르며 여성을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출동한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5분가량 떨어진 또 다른 모텔 앞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막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일하는 창문도 막 흔들리고 나와서 이제 보니까는 남자랑 여자랑 엄청 막 싸워가지고 막. 체포된 남성은 미성년 10대였고 며칠 전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남성을 준강간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 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실제 성폭행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12kg 아령으로 이웃의 현관문을 부수고 살해 협박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난동 이유는 옆집의 현관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빠르게 유턴합니다. 그제 저녁 빌라 3층에서 남성이 옆집 현관문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으로 출동한 겁니다. 차도 올라가서 한 사람 잡아서
50대 정도 되는데 멀쩡했어요. 경찰은 20대 여성이 거주하던 옆집 현관문을 부순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또 남성이 문을 파손하는 데 쓴 12kg짜리 아령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남성은 이 아령으로 현관문을 부수고 여성이 있던 집으로 들어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령으로 강하게 내리친 탓에 현관문 곳곳에는 깊게 패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충격으로 문에서 벗겨진 페인트 조각들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여성이 사는 옆집에 문 닫는 소리가 커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은 건물이 오래돼 벽간 소음을 해결해달라고 평소에도 건물주에게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이 노화됐으니까 그 연립이에요. 다세대 연립. 건물 주인한테 항의를 했는 것 같아요. 건물 주인한테 좀 고쳐달라고. 경찰은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80대 건물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옆 건물의 주차 관리인이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던 건지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텔 주차 관리인이 양동이를 들고 주차장을 서성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 관리인, 불과 50분 전인 오전 10시쯤 주차장 소유주이자 바로 옆 건물 주인인 80대 남성을 살해했습니다. 건물주를 옥상으로 데리고 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겁니다. 피해자는 범행 3시간 뒤 발견됐습니다. 어제 9시에 출근해가지고 태국에 다 죽인 것 같아. 태국 있다가 죽인 거야. 이게 감 갖다 주려다가 발견한 거예요. 범행 이후 이곳 비상구로 빠져나온 남성은 불과 1m 정도 떨어진 모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해당 남성은 범행 직후에도 곧바로 도주하지 않고 건물 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KTX를 타고 도주했고 어젯밤 9시 반쯤 강릉 KTX 역사 앞에서 검거됐습니다. 남성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뿐 아니라 이 남성을 고용했던 모텔 주인 40대 남성도 긴급 체포했습니다. 모텔 주인이 남성의 도주 경로가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인근 상인들은 모텔 주인과 건물주 사이에 주차장 임대료 다툼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차도 안 나고 버티겠잖아요. 7일 비락에도 지금까지도. 주차장 임대료가 천만에 밀려있다니까요. 경찰은 주차 관리인과 모텔 주인, 두 사람의 공모 여부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밝혀지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따뜻했던 날씨가 갑자기 2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이 영하권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겨울엔 이렇게 춥다가 따뜻하다가 갑자기 다시 추워지는 널뛰기 한파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두꺼운 외투에 목도리를 두르고 바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계절은 영락없는 초겨울입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2.2도로 올해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 7도 이상 낮은 겁니다. 불과 열흘 전 서울의 최저기온은 17.7도. 반팔을 입고 다닐 정도의 이상 고온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열흘 사이 2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11월이라는 게 안 믿길 정도로 이제 날이 더웠는데 이제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져가지고 집에 있던 패딩도 꺼내 입고 전기장판도 이제 꺼내서. 이번 추위는 내일이면 물러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 전반적으로 추위가 덜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초겨울에도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널뛰기 날씨가 겨울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제트기류는 북극 주변을 돌면서 찬 공기를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북극이 추울수록 힘이 강해지는데 빙하가 녹을 정도로 북극이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탄탄한 벽처럼 버티던 제트기류가 약해지는 겁니다. 북극이 평소보다도 따뜻해지니까 꾸불렁거리는 흐름이 더 잘 나타나게 될 거고 짧은 주기의 한파를 더 자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겨울 내내 예년보다 더 따뜻해진 저희도 지방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 수시로 찾아드는 추위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10만 원에 가는 일본, 15만 원에 가는 필리핀. 연말을 맞아 해외여행 준비하는 분들은 솔깃할 만한 가격입니다. 항공사들이 요즘 특가 항공권을 앞다퉈 내놓곤 있는데 정작 항공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조금 있으면 12월, 직장인들이 연차의 13%를 넘게 사용하는 여행 성수기입니다. 이 저가 항공사들도 특가 항공권을 내놓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하고 약간 도쿄를 갈 예정입니다. 일 좀 있고 해외에서의 약간 기분을 느끼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 찾아보다가 삿포로 여행이 되게 예쁘고 되게 그래서 온천 같은 걸 한번 즐겨보면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을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수요를 겨냥해 한 항공사는 오늘부터 할인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인천에서 후쿠오카까지 편도 가격이 96,000원, 오키나와까지가 107,000원 등 최대 반값입니다. 하지만 오후 3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12월 넷째 주 인천에서 후쿠오카까지 가는 가장 싼 항공권은 이미 동이 났습니다. 동남아 항공권 할인 행사를 시작한 다른 항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항공권을 사면 현지 호텔을 1박에 9만 원 주고 예약할 수 있다고 내세웠지만 정작 다른 숙박 사이트보다 10% 넘게 비쌌습니다. 소비자들은 매번 속는 느낌입니다. 못 찾아가지고 그냥 결국에는 저번에 해외여행 갈 때도 결국에 그냥 정가 주고 예매해서 갔거든요. 소화물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매진이 됐는데 있는 것처럼 막 표현을 하거나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했는데 어떤 여행 가기로 한 거였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싸게 줬고 샀던 것 같아요. 항공사 특가 이벤트, 정작 소비자들은 체감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최근 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태국인들 사이에선 아예 한국 여행을 가지 말자며 반한 감정까지 싹트는 모양새입니다. 이 태국인들은 입국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입국 퇴짜 현상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 기자입니다. 외국인들이 입국장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태국인들이 긴장하며 줄을 선다는데요. 태국인 입국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태국 방콕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입국 심사대 앞엔 긴 줄이 늘어섭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 심사 과정에서 소통이 어려워지자 함께 온 한국인 가족이 나섭니다. 14일 동안 호텔에 아마 거의 많이 있을 거예요. 원하시면 서류 같은 거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재심 판정을 받았고 별도 사무실에서 30여 분 만에 겨우 입국 허가를 받습니다. 한국인인 제부의 초대로 여행을 왔던 요아티다 씨는 놀란 밤을 쓸어내립니다. จริงเราเข้าใจว่าเรามากับคนเกาหลีเราจะไม่โดนแน่นอนคือเรามั่นใจมากแต่ว่าโดนก็คือเขาก็ประมาณว่าเราอ่ะมาที่ประเทศนี้ทำไมพูดภาษาไม่ได้เลย 한국과 태국은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돼 있어 관광 방문일 경우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인 짠탄니 씨는 지난 2월 여행을 왔다가 입국이 거부돼 비행기삭과 숙박비를 그대로 날렸습니다. เขาไม่ได้ถามอย่างเดียวนะคะพี่เขาถามเยอะมากแล้วก็ระยะทางที่ว่าโรงแรมกลับไปที่สถานที่เราเที่ยวอ่ะกี่กิโลค่ะคือเราไม่สามารถตอบได้หนูเคยคิดว่าหนูอยากไปนะคะแต่ทีเนี้ยหนูกลัวว่าไปแล้วจะเสียค่าใช้จ่ายฟรีอีก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 단체 관광객도 예외는 아닙니다. บริษัทเขาจัดจัดทริปไม่ทราบเหมือนกันค่ะตอนนี้โดนกักตัวอยู่ประมาณ 4-5 คนรู้สึกว่าเหมือนเขาไม่ค่อยต้อนรับเรารู้สึกว่าให้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ขายากมาก 입국을 거부당해 그냥 돌아갔다는 태국인 사례들이 공유되면서 태국에선 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NS에서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고 태국 총리도 문제를 제기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최근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어 어쩔 수 없다며 태국인 차별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015년 5만 명대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3배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 머무는 태국인의 78%가 불법 체류자로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유독 많은 이유는 아마 이제 브로커라 할까요? 태국인들만의 네트워크가 강해서 불법 체류 시장에서의 그 역할이 조직화되어 있고 강하기 때문에 태국인들도 불법 체류자 문제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คือพี่ว่าถ้าเรามองคนละมุมเนาะถ้าเกาหลีเขาทำเพื่อ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ของประเทศ ใช่ค่ะมันมีความกังวลอยู่ในใจว่าคือเราเนี่ยจะผ่านไหมมันส่งผลกระทบต่อคนที่ตั้งใจที่จะมาเที่ยวจริงๆอะไร 정부는 태국 정부와 불법 체류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며 입국 거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내몰린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이 경영 전면에 나섰습니다. 17년 만에 수염을 면도하고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이 17년 만에 트레이드마크인 콧수염을 면도하고 비상경영회의에 나타났습니다. 김 전 의장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올해 안으로 가시적인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 장소는 카카오 모빌리티 본사로 택시단체들과 간담회를 앞두고 카카오 택시에 대한 혁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마음으로 이런 여러 우려들이 불식되고 사랑받는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카카오 택시를 향해 부도덕하다고 비판한 이후 카카오 측은 쇄신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미 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최근 다른 플랫폼 가맹택시에 콜 차단 의혹으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택시업계와의 첫 간담회는 당초 1시간으로 예정됐지만 2시간 반 넘게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꾸려 공정배차, 수수료 체계 개선 등 4가지 현안에 대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수수료에 대해선 간담회 중에도 불만이 터져나왔고 적정 수수료율에 대해선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소나기 비하하듯이 지속 가능하게 상생의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남부지검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MBC, YTN, JTBC 등 방송사에 모두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는 이유입니다. 김효빈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조작 의혹이 불거진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4,500만 원은 방심위가 지상파 방송사에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액수의 과징금입니다. 같은 이유로 KBS 코로나19 통합뉴스룸 뉴스9과 MBC PD수첩, JTBC 뉴스룸과 YTN 뉴스가 있는 전역에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습니다. JTBC 뉴스룸은 과징금 2천만 원이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위 과장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과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겁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지난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입니다. MBC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어 압수수색을 하고 방심위가 제재의 칼을 휘둘러야 할 사안이 맞는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법정 제재로 방송사 제어가나 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해 10점이 깎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급격히 확산 중인 빈대 공포. 우리보다 먼저 시작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여러 노력에도 빈대 문제는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요. 급기야 빈대를 얼려 죽이거나 연막탄까지 터뜨리며 빈대 박멸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파리 조은하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고속철도 태제베 좌석 사이로 빈대가 기어다닙니다. 승객들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휴교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프랑스의 빈대 문제는 겨울철로 접어드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 시내의 한 살충제 판매 업체를 찾았습니다. 빈대 퇴치 문의 전화가 10분에 한 번꼴로 걸려옵니다. 이 업체는 매장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빈대 살충제 전용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Par rapport à l'année dernière, on a fait x10. Pourquoi? La même durée. 이 매장에선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묶은 맞춤형 키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소량의 빈대 박멸을 위한 스프레이 제품부터 순식간에 강력한 열을 뿜어 빈대 박멸에 효과적인 연막탄까지 한 세트로 묶은 겁니다. 임산부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선 영하 40도로 순식간에 얼려 죽이는 냉각 스프레이가 인기입니다.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가방에 스프레이를 뿌려봤습니다. 표면이 순식간에 얼어붙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또 다른 매장에선 빈대를 쫓는 예방 제품도 인기입니다. 침대 등에 바르면 빈대가 꼼짝 못하는 끈끈이 같은 제품도 있습니다. C'est un répulsif, il est là, et c'est un répulsif qui permet de ne pas avoir l'infestation. Ah d'accord. Ça l'éloigne de l'endroit où il est pulvérisé. 빈대가 60도 이상 고온에 노출되면 생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스팀 청소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 방역 서비스는 때 아닌 호황을 맞았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빈대를 포함한 방역 조치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어났습니다. 빈대는 확산 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초기 대응이 관건입니다. 최근 5년간 프랑스 가정집에서 빈대 방역에 쓴 총액은 우리 돈 약 3,3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빈대 박멸 비용을 두고 집 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t les produits aussi ça coûte très cher et ça se propage hyper vite donc c'est compliqué donc faut vraiment 내년 파리 올림픽 개최 전까지 빈대 박멸은 프랑스의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하입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성급하게 세리머니를 하다가 금메달을 놓친 일 기억하시죠? 팬들을 웃고 울린 실수, 이번엔 미국 대학 풋볼에서 나왔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스포츠 세상의 명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은 지금도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결승선에서 세리머니를 하다 우승을 놓치거나 홈런 세리머니를 하다 아웃이 되고 공을 끝까지 안 볼 때도 이 명언은 새롭게 생명을 얻습니다. 팬들을 웃고 울린 상황. 이번엔 미국 대학 풋볼에서 나왔습니다. 상대의 공을 가르쳐 멋지게 질주합니다. 상대 진영까지 도달해 6점짜리 터치다운을 자축합니다. 동료들도 함께 기뻐했고 중계방송 자막에도 점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자축 세리머니가 너무 빨랐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이 이 상황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미국 대학 농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신 있게 3점 슛을 던진 선수가 공도 쳐다보지 않고 뒤돌아 관객과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공은 림을 외면하고 튕겨 나왔습니다. 지난주 화제가 된 이 장면은 미국 NBA에서도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이 장면들과 비교돼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한순간에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위는 내일 낮이면 오름세를 보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건조특보도 발효 중이라서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찬 기온은 이어지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 0도로 시작하는데요. 파주 영하 5도, 안동 영하 2도로 영하권으로 출발하는 곳도 많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다행히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10도, 강릉 14도, 대구 13도로 10도 이상 기온이 오르는 곳도 많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오전에 중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 예산 657조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꼼꼼히 따져야 하는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야는 동상이몽입니다. 여당은 한 번 깎았던 일부 예산, 여론이 나빠지자 되살리는 데 정신없고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부터 깎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여도 야도 아닌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예산 주인은 국민.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침을 여는 보이는 라디오, 정치 시그널. 시사 보도의 최강자, 김진애 돌직구쇼. 돌직구쇼의 연장전, 더 남아. 생생한 뉴스 현장을 전한다. 뉴스엘 라이브. 시사 보도의 강력한 한방, 강력한 4팀. 오늘의 10가지 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쇼, 뉴스 탑10. 오전 8시부터 하루를 함께하는 채널A 시사 보도. 9월 4일부터 출격!